네, 이번 영상에서는 슬라이더 블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더 블록은 저희 테마에서 가장 복잡한 블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더 타입을 대략 한 5, 60개 정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둔 패턴이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슬라이더를 어떻게 다뤄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슬라이더 블록을 다루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판다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더의 기본적인 골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슬라이더라고 검색을 하고 슬라이더 블록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문서 모드 보기, 이걸로 왼쪽에 있는 블록의 목록을 펼쳐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슬라이더 블록이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는데 화살표를 눌러서 슬라이더 블록을 열어주시고 내부에 있는 블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이더는 에디터 상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블록들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화면을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항상 열려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슬라이더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나오는 게 디자인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편집하고 싶을 땐 항상 클릭을 해서 세부 내용들을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최상위에 있는 슬라이더 블록입니다. 이 슬라이더 안에서만 이 4개의 블록들이 동작을 하고요. 스크롤바나 페이지, 이건 슬라이더 밖으로 못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슬라이더 내부에서만 동작하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더 블록은 기본적으로 슬라이더 코드, 방향, 높이, 그리고 수많은 효과들,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슬라이더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묶음, 이 블록은 슬라이더의 화면들을 모아두는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별도의 설정은 없고요. 스타일만 설정할 수 있고 화면을 옆으로 넘길 때 한 화면 한 화면이 전환되어서 나오잖아요. 그 하나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슬라이더를 여기에 제가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럼 1번이라고 생겼죠? 왼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묶음에 슬라이드가 하나 들어간 거고요. 슬라이드를 만약에 여러 장면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복제를 하면 2번, 3번, 4번 이렇게 슬라이드 내부에 있는 각각의 씬을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슬라이드 묶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버튼 묶음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이런 화살표 있죠? 이런 화살표? 요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튼들 2개를 묶어놓은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버튼 묶음은 열면 2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각각의 블록을 클릭하시면 이 블록이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 설정도 하지 않으면 이런 짝대기가 표현이 돼요. 하지만 그 디자인을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설정들을 봐주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방향, 컨테이너 크기, 위치, 아이콘 디자인,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 2개를 분리해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필요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블록은 화면 하단에 있는 점,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현재 슬라이더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점입니다. 이건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페이지를 기본, 숫자, 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요.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표현할 수 있어요. 테두리도 이렇게 동그라미도 네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활성화되었을 때 페이지 블록의 디자인도 변경을 할 수 있고 색깔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전경색, 배경색 이 부분은 설정이 간단해서 그냥 클릭해서 보시면 대충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롤바 블록입니다. 이건 화면 밑에 스크롤바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스크롤바는 현재 슬라이더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용도의 스크롤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롤바 블록은 기능은 존재하지만 필요 없으면 지우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도 그렇고요. 내비게이션 버튼도 삭제하셔도 무방해요. 슬라이더 자체가 터치를 인지하기 때문에 이 버튼, 페이지, 스크롤바 3개 모두 없다고 해서 슬라이더가 동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실제로 슬라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장면을 먼저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 부분에 더하기를 눌러서 이제 내부에 있는 컨텐츠를 추가할 건데 슬라이드는 보통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커버라고 검색을 하시고 커버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화면을 보면 슬라이드 기능이 없어요. 이미지가 한 장만 있는데 이건 옆으로 넘길 다음 슬라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가 실제로 동작하려면 2개의 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 그리고 이 1번을 클릭하시면 이걸 복제할 수 있거든요. 복제.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왼쪽 보시면 커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교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에 슬라이드가 실제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나는 이미지가 옆으로 슬라이딩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페이드 되는 형태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페이드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페이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총 6개의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효과들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효과는 아니니까 필요하실 때 각각 클릭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돌아가게끔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슬라이더의 자동 재생 무한 루프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연속 루프 모드 이걸 활성화를 해주시면 슬라이드가 두 번째에서 끝나지만 다음 걸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계속 오른쪽으로 감아가면서 볼 수 있어요. 반대쪽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는 슬라이더가 3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자동 재생, 무한 루프 이 부분에서 자동 재생 활성화, 지연 시간 3000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이게 만약에 3000으로 되어 있다면 새로 고침을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고요. 화면에 슬라이드를 여러 개씩 보여주는 그런 걸 원할 수도 있겠죠. 조각을 낸다고 하는데 한 화면에 슬라이드가 몇 개 표현될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옵션에서 화면 분할 정렬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한 화면의 슬라이드 수는 2개, 그리고 슬라이드 그룹화는 1. 이게 뭐냐면 한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 수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오는데 슬라이드 그룹화는 옆으로 내가 화면을 옮겼을 때 이 2개가 동시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2개씩 보여주지만 1개씩 왼쪽으로 넘어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여러 개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6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슬라이드의 화면 표현 개수는 3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시면 슬라이드가 3개로 쪼개진 걸 볼 수 있죠. 옆으로 넘기면 하나씩 넘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그룹을 변경하면 이걸 3으로 변경할게요. 슬라이드 그룹도 3개예요. 그런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3개씩 넘어갑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슬라이드 사이의 간격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슬라이드 사이 간격을 30픽셀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슬라이드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30픽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슬라이드가 일반 이미지가 아니라 난 배경이 좀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배경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일반 이미지나 일반 커버로는 안 되고요. 슬라이드를 모두 지우고 이 내부에 있는 커버까지도 지울게요. 그리고 더하기를 눌러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검색하면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라는 블록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현재 상태는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내부 블록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제 이 속에다가 컨텐츠를 넣을 건데 저는 그냥 커다란 글자만 넣을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고 패딩을 이렇게 많이 줄게요. 자, 이 상태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화면 우측을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배경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고요. 이미지는 넣었으니까 배경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겠죠. 다시 설정으로 돌아와서 스크롤 좀 내리면 배경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저희가 미리 마련을 했고요. 상세하게 설정하시려면 배경 크기, 포지션, 애니메이션, 투명도 여기에서 모두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점점 커지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변경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속도도 변경할 수 있고 얼만큼 커질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에디터로 돌아와서 얼만큼 커질 건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변경할 건지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속도 지금은 1000ms, 10초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약에 3초, 3000 이렇게 바꾸면 이미지가 좀 금방 커지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커지는 게 이걸로 부족하다. 나는 훨씬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배경 형태 변환 이걸 클릭하시고 지금은 최종 크기가 1.1배 정도로 커진 거거든요. 1.5배 이렇게 저장하시면 이렇게 훨씬 더 큰 이미지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자주 써보는데 한 1.1배에서 1.2배 정도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 배경은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내부에 있는 것도 좀 더 멋있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단락 만들어 놓은 걸 지우고 슬라이드 내부를 예쁘게 꾸밀 그룹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룹의 패딩을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 슬라이드 내부에 이제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죠. 블록을 추가하고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속에 또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속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적고 정렬하고 텍스트 색도 바꾸고 크기도 변경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안쪽에 있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천해 줄 만한 슬라이드가 있어요.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 컨텐츠 자체가 슬라이드 되는 거거든요. 원리는 슬라이드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 애니메이션이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이해가 쉽겠죠? 세모로 위로 모양이 되어 있는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해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태에서만 저장을 할게요. 화면을 보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부드럽게 위로 올라오죠. 좀 더 복잡하게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방금 만든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은 화살표를 밑으로 할게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글자가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만드실 땐 항상 첫 번째 슬라이드만 잘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하세요. 1번을 만들어 놓고 1번을 복제해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경 슬라이더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내부에 글자도 2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할게요. 2번이 나왔죠? 2번에 배경을 바꾸고 또 복제해서 3번에 배경을 바꾸고 그리고 글자만 바꾸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1번에서 설정한 그 애니메이션 설정들이 그대로 복제가 된 거거든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애니메이션 우리가 만든 거죠. 옆으로 넘기면 이렇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과 똑같은 게 두 번째도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슬라이더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첫 번째가 크든 두 번째가 크든 가장 큰 기준에 맞춰서 모두 같은 크기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엔 두 번째 슬라이드만 더 컸으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얘만 더 크고 슬라이드 전체 설정에서 옵션을 보시면 슬라이더 높이 자동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첫 번째 슬라이더는 높이를 지정한 대로 나오겠죠. 두 번째는 더 커집니다. 자동으로 슬라이더가 높이를 변경하는 이런 옵션도 있어요. 뭐 그렇게 권장하진 않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관련된 건 다 넣어봤으니까 동영상도 한번 넣어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원래 있던 걸 지울게요. 그리고 더하기 눌러서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배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블록을 선택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유튜브 코드를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유튜브 코드를 넣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유튜브 주소를 복사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코드를 넣는 부분이거든요. 유튜브 끝부분에 V는 뭐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만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 적용. 그리고 내부에는 아까 다른 블록에서 만들어 둔 거 많죠? 여기 있는 그룹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저장. 자, 화면 보시면 배경에 유튜브 영상이 깔리면서 글자가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영상의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 부분이 조금 잘린 걸 볼 수 있어요. 영상에 따라 화면을 꽉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 배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옵션에서 꽉 차게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한 유튜브 영상과 글자가 색깔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글자 식별이 좀 어렵다면 유튜브 영상 쪽에 어두운 배경을 깔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오른쪽에 있는 옵션 중에 커버색 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검정색 선택하시고 다 덮으면 안 되겠죠? 색깔 선택해서 투명도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른 색 선택해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 원하시는 색깔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안막이 깔린 상태로 뒤에 동영상이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반응형으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기준을 세워야 돼요. PC에서는 몇 개가 보이고 태블릿에서는 몇 개가 보이고 그리고 모바일이 되면 몇 개가 보인다. 자,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PC에서는 3개가 보이고 태블릿이 되면 2개가 보이고 모바일이 되면 하나가 보인다. 자, 이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드 설정을 누르고 화면 우측에 있는 화면 분할 정렬 이걸 클릭하시고요. 한 화면의 슬라이드 수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만 보여줘라. 그러니까 전체 설정을 한번 한 거예요.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으면 한 화면의 슬라이더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화면 아래쪽에 있는 반응형 쿼리라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반응형 쿼리 활성화라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걸 클릭하시고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780 픽셀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하라, 780 픽셀보다 클 때 어떻게 하라, 그리고 1280보다 클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최초에 설정해둔 한 개씩 보이는 게 계속 유지가 되겠죠. 1280 그러니까 PC일 때는 슬라이드 수를 3개로 보여줘라. 그리고 780부터 1280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슬라이드 수를 2개만 보여줘라.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화면을 새로 고치면 PC인 경우에는 3개씩 나오죠. 그리고 화면이 작아져서 태블릿에서 PC 사이즈에서는 2개가 나와요. 그리고 화면을 더 줄여서 모바일이 되면 1개가 나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모바일에서 2개가 나오든 PC에서 10개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태블릿 사이즈 크기 변경할 수 있고요. PC 사이즈 역시 크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버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이랑 오른쪽, 그러니까 이전과 다음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릭을 해서 화면 오른쪽에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1번에서 20번까지의 타입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유롭게 만드셔도 돼요. 그림 그려도 되고 아이콘 넣어도 되고. 근데 통상적으로 웹에서 많이 쓰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7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버튼도 7번. 이렇게 하시면 버튼이 이 속에 화살표로 붙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들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의 위치를. 근데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건 절대 경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쓰게 되면은 많은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체 폭, 이걸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더 외부에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을 두고 싶다면 이런 경우에는 좁은 폭, 넓은 폭,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좋아요. 좁은 폭은 뭘 의미하냐면 웹사이트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요만큼이 좁은 폭이에요. 그리고 넓은 폭은 이렇게 와이드 사이즈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넓은 폭이고요. 전체 폭은 슬라이더 전체를 얘기하는데 슬라이더 크기를 이렇게 전체로 하지 않았다면 전체 넓이는 여기까지가 전체인 거예요. 전체가 화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더의 크기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폭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버튼의 위치를 외부, 그리고 이전 버튼도 좁은 폭으로 선택을 하고 화면 버튼의 위치를 외부. 이렇게 하면 버튼이 화면을 보시면 슬라이더가 이 좁은 폭의 외부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슬라이더 크기가 전체 넓이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버튼의 위치는 이 전체 크기에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좁은 폭에서 우측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화면 중앙에 이렇게 버튼을 두는 겁니다. 만약에 넓은 폭으로 선택했다면 아마 이쯤에 있겠죠. 그리고 슬라이더 버튼은 슬라이더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버튼이 안 보이다가 이걸 활성화하시면 그러면 평소에는 화살표가 안 보이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리면, 올리면.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블록입니다. 페이지 블록은 화면 밑에 나오는 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화면 밑에 너무 붙었다. 그리고 난 좀 더 크게 표시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페이지 블록을 선택하시고 크기, 간격 여기 들어가서 평소 때 크기 10픽셀, 10픽셀 그리고 활성화되었을 때 크기 30픽셀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이 부분을 보시면 페이지 위치예요. 상단, 우측, 하단, 좌측 하단에서 50픽셀 정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슬라이더 하단에서 50픽셀 떨어진 내가 설정한 아이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사이 간격도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요. 화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해요.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 변경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전경색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색깔에 해당하고요. 이게 백그라운드 색깔이거든요. 텍스트 색상을 빨간색, 배경 색상을 파란색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화면을 보시면 내가 설정한 색상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버튼이랑 마찬가지로 슬라이더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보이는 옵션도 있고요. 페이지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활성화. 이건 이 버튼을 내가 이렇게 누른다면 그때도 페이지 이동을 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스크롤바 블록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페이지 블록이랑 완전히 설정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자, 오늘 슬라이더 관련된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요. 사실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는 판다 이렇게 패턴을 열어서 슬라이더 클릭하고 원하는 슬라이더 만들어진 거 이거 그대로 쓰시는 걸 가장 권장해요. 저희 패턴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가급적 패턴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